오늘 5주차 수업 주제는 최적화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최적화. 양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알툴즈라는 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집, RC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RC를 가지고 RC는 이제 디카로 찍은 사진이나 그림을 보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닫으면은 닫고 나오면은요.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가만히 있네요. 근데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가서 한번 보면은요. 여기 이스소프트 폴더가 안 보이나요? 알툴즈 예, 여기 알집 업데이트 한번 가볼게요. 다 최신 버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가 알송을 한번 설치해 볼게요. 알송. 다른 건 굳이 설치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약은 어차피 우리는 백신이 따로 있으니까 V3 라이트 쓰니까는 알약은 안 쓸 거고요. 알캡처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의미가 없어서 안 할 거고. 알송은 노래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알송을 설치하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새로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치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알송만 설치하면 되는데 자, 동의합니다. 누르시고 보세요. 밑에 알툴바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알툴바를 가려놨나 봐요. 그러니까 보이게 할 거냐? 안 보게 되겠다. 스윙 브라우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스윙 브라우저 쓸 데가 없어요. 크롬 브라우저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갖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설치 시작 들어가는데 여기도 보세요. 쇼핑, 줌 이런 거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그렇죠? 이때 빠른 설치 들어가지 마시고 사용자 지정 설치로 들어가세요. 여기를 들어가셔야 여기 보면은 알송 실행하겠느냐 실행은 안 할 거예요. 설치만 할 거예요. 바탕화면 아이콘 만들 거냐 안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메뉴 폴더 만드는 거는 여기서 폴더 만들겠다는 거죠. 알툴즈. 그거는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시작 메뉴 아이콘은 만들지 않을 거예요. 시작 메뉴 아이콘은 뭐냐면 여기에 여기에다 만들 거냐 하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 폴더 안에다 만들 거냐 하는 건데 아리안글 같은 경우도 아리안글에 관한 폴더가 만들어져 있어요. 폴더가 밑에 있는데 굳이 또 만들어 놨어요. 이게 편리성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저분해요. 프로그램 목록들이. 그래서 안 만들고 설치할 겁니다.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은 또는 업데이트가 다 끝나고 나면 그거를 딱 끝내줘야 되는데 끝내질 않고 요 알캡처도 설치하겠습니까? 모르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고 해서 확인 눌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업데이트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컴퓨터 프로그램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설치 또는 업데이트 시에 업데이트 할 때 동반돼서 설치되는 기능들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설치해버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동반돼 설치되는 기능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불필요한 기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어판은 우리 아시죠? 시작 눌러서 제어판에 가서 범주로 보셔도 되고 아이콘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프로그램 제거 하시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설치된 게 보일 겁니다. 보세요. 알송, 네이버 툴바, 네이버 업데이트, 뭐 여러가지 V3, 베가스, 팟플레이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모르고 설치된 것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 컴퓨터에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내 컴퓨터가 광고가 막 보이더라. 내 컴퓨터가 뭐가 이상하게 되더라. 그럼 꼭 설치 날짜를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11월 5일, 오늘이죠? 오늘 제가 설치한 건 알송 아까 있었고요. 업데이트가 변했어요. 이거 3일날 뭐를 설치했나봐요. 3일날이고, 3일날이고, 2일날이고. 그러면 가장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설치되는지를 보시고, 게시자가 누군지. 게시자라는 거는 개발자 회사예요. 예, 뭐 카카오. 다음 카카오죠? 다음에 있는 팝플레이어냐, 다음에 있는 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알툴바, 이런 거 있고요. 네이버 업체에서 설치가 된 건지, 이런 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 있으면, 만약에 알송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알송을 어떻게 해라? 예, 제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알송은 제거할 거예요. 아까 설치해 봤는데, 제거할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건 삭제를 하셔야 돼요. 이름 순으로 보셔야 되고, 이 목록에 어떤 정도로 사용되는지 설치가 되는지 모르시면은 요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정확하게 잘 보이게끔 찰칵찰칵 찍어서 한 화면 찍고 또 밑으로 쭉 돌려서 또 다른 화면 찍고 또 밑에 또 다른 화면 찍으셔갖고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업데이트도 알톨바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딱 한 번에 개발이 완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도 태어나서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성장을 해가잖아요. 뭐 벌레들은 뭐 탈바꿈을 하잖아요. 그렇죠. 탈피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학식을 통해서 지식을 학습하기도 하고 성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은 업데이트가 반드시 필요하는데 이 업데이트를 할 때 그거만 업데이트 해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포토샵이나 이런 돈을 주고 사서 쓰는 프로그램들은 해당 프로그램만 업데이트를 해요. 근데 알약, 알송, 알집, V3 라이트 이런 무료 프로그램들은 광고를 동반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광고, 특히 무슨 광고창을 같이 보여주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했을 때 내가 불편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하지 말자. 이죠. 네.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목록은 가장 최근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래서 내 컴퓨터가 문제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 전혀 이상 없어. 그럼 신경 안 쓰셔도 되죠. 네. 그런 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관리자는 뭐예요? 밑에 화면에 보시면 저기 시작줄 옆에 작업 필줄이 있잖아요. 오른쪽 누르면 작업 관리자라고 있어요. 작업 관리자. 이거는 작업 필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작업 관리자 시작이라고 있고요. 아니면은 컨트롤 쉬프트 ESC 키를 누르면 돼요. 컨트롤 쉬프트 ESC 키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컨트롤 쉬프트 ESC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작업관리자 창이 뜹니다. 이 작업관리자 창을 가지고 내 컴퓨터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 컴퓨터에는 현재 성능 면에서 봤을 때 메모리를 현재 이만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메모리. CPU는 현재 몇 %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요. 현재 이 컴퓨터는 코어가 2개예요. 듀얼 코어 컴퓨터죠. 듀얼 코어. 이게 코어가 2개인지 스레드가 2개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2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컴퓨터는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으로 뭐를 잡아서 오른손 따로 일하고 왼손 따로 일할 수 있다. 코어가 4개, 그래프가 4개로 보이면 동시에 4가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비싼 CPU는 요 그래프가 24개까지 나와요. 24개까지. 한 300만원 합니다. CPU만. 그런 거는 우리가 사서 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 슈퍼를 가는데 뭐 점보 비행기
이런 거 타고 갈 필요 없잖아요. 동네 슈퍼는 걸어가도 되고 자전거 타고 가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용도로 쓰는 CPU들이겠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보시면 내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네이버 관리하는 게 있어요. 현재 저 네이버 안 쓸 거거든요. 오늘 수업할 때는 그럼 요거는 닫으셔도 돼요. 네이버 어드민 제가 닫을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시면은 V3 라이트도 있죠. 근데 이걸 굳이 닫으면 안 되겠죠? 백신이니까.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크롬을 실행해 놨는데 이 크롬 브라우저도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얘를 닫으면 크롬이 사르륵 사라져요. 공간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공간도 좀 이따 보면 많이 더 내려갑니다. 근데 아무거나 막 이런 오디오 DG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닫으면 어떻게 되죠? 소리 안 들려요. 이거 사운드 장치거든요. 이거를 다 정리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현재 메모장 왼쪽에 지금 틀어있는 메모장을 실행한 거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다음에 보니까는 요거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남들은 만인데 얘는 5만이죠. 그렇죠? 9만이고요. 9만. 이 9만인데 얘를 어떤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비스를 이동해라 그러면 현재 V3네요. 그게요. V3 서비스 기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세스를 만약에 끝내게 하면 어떻게 되겠죠? 백신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5만 정도 움직이는 거 있었잖아요. 얘도 오른쪽 눌러서 서비스 이동을 누르게 되면은 보세요. 오디오 장치가 지금 돌아가는 오디오 엔드 포인트 빌더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홈 그룹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밑에 보니까는 뭐 네트워크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를 종료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제가 오른쪽 눌러서 끝내기를 누르면 이 많은 기능들이 졸지에 스톱이 돼 버리겠죠. 위험하겠죠. 그렇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면에 가서 보시면 밑에 리소스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 리소스 모니터에 가보면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뭐 개요도 보일 수 있고요. 이렇게 개요도 보이고 그 다음에 CPU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메모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이고 저장 공간, 디스크도 보일 수 있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자체가 어려워요. 용어 자체도 어렵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리소스 모니터보다는 성능을 가서 보시는데 CPU가 지금 들락날락거리죠? 높낮이가 20%, 16% 들락날락거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동영상 녹화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실행해 놓고 나서 인터넷도 실행하지 말고 한번 얘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래 한글도 안 하고 인터넷도 안 하고 컴퓨터 한번 켜놓은 거잖아요. 그럼 얘가 0으로 가야 돼요. 0. 많아봤자 1, 2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가 70으로 갔다 60으로 갔다 들락날락거리게 되면은 나는 아무 일도 안 시켰는데 컴퓨터 자기 혼자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얘가 혹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자기 혼자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리 공간이 이 녹색으로 이렇게 줄쳐져 있는 메모리 공간이 적어야 되고 저 상단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야 돼요. 이게 지금 세간살이에요. 세간살이. 내 컴퓨터를 켰을 때 작동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세간살이에요. 오른쪽이 빈 공백이에요. 빈 공백이 많아야 이 부자리를 펼칠 수도 있고 밥상을 펴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세간 집으로 본다면. 그런데 얘가 많이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프로그램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요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자체가 어려워요. 이 프로그램 사용법 자체가 어려워서 하여튼 일단 성능 면에서만 먼저 보세요. 그래서 왜 이상할까? 나는 왜 이게 들락날락거리지? 이러한 의구심은 좀 가져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업 관리자가 어디가 있는지 여기요, 밑에. 화면 밑에 보시면 아, 네. 시작줄 옆에 작업 표시줄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오른쪽 누르시면 작업 관리자라고 있고요. 네. 컨트롤 시프트 ESC 눌러도 작업 관리자가 떠요. 작업 표시줄은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자, 디스크 정리는 뭐예요, 디스크? 내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죠,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들 중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검색하고 삭제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용자가 저장한 자료들은 손대지 않는다. 자료들은 접근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자료들을 불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를 검색하느냐? 컴퓨터 시스템 자신이 작업한 자료들 중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대체 나는 저장하지 않고 윈도우 자체가 작업한 자료들이 있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컴퓨터에 가서 하드디스크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한번 하셔도 돼요. 오른쪽 누르면 속성 디스크 정리. 자, 방법은 어떻게 하나 볼게요. 내 컴퓨터 창에 가서 하드디스크 일단 C 드라이브죠. C 드라이브를 하드디스크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하셔가지고 디스크 정리 하시면 돼요. 내 컴퓨터에 가시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 드라이브나 USB 메모리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보통 C 드라이브를 위주로 하는 거니까. 속성에 가시면은 이렇게 디스크 정리가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공간이 58.8기가라고 되어 있어요. 150기가 중에서 지금 58.8기가를 쓰고 있는 건데 파란 게 사용 중인 거예요. 근데 이 파란 것 중에는 사용자가 윈도우를 설치했을 때 사용자가 윈도우 설치하고 아래 한글 설치하고 뭐 포토샵 설치하고 내 문서 폴더에다가 내 그림, 내 비디오 폴더에다가 사진 옮겨놓고 문서 저장해 놨잖아요. 이런 거는 절대로 손을 대는 게 아니다. 그럼 뭐를 손을 댄다? 한번 볼게요. 특히 인터넷을 실행하면은 인터넷상에서 봤던 그림들 있죠. 그 내용들, 글자, 동영상, 사진,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혹시나 다음에 써먹을까봐. 왜냐면 사람도 처음 가는 길은 헤매서 가지만 몇 번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머리에 기억이 됐기 때문에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엔 빨리 가거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이정민 훈장 홈페이지를 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 이정민 훈장 홈페이지 안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야 글자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이미 예전에 갔다 왔던 자료가 있잖아요. 봤던 자료가 있잖아요. 무슨 글자가 있었는지. 그거를 인터넷상에서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그냥 보여주면서 끝내버려요. 빨리 움직이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초기 화면에 그림이나 글자가 변동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요 날짜? 오늘은 221일, 내일은 222일. 이거 바뀌겠고 나머지 글자는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방에 가면은 공방에 있는 자료들은 수시로 바뀔 수 있겠죠. 증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정보들, 봤던 자료들이 이제 여기 결과가 나왔네요. 휴지통은 깨끗하다고 나와 있고 임시 인터넷 파일, 인터넷상에 봤던 것들
그 다음에 임시 파일, 미리 보기 사진, 이런 것들이 지금은 별로 없네요. 제가 이번 주에 와서 수업하면서 이걸 정리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깨끗해요.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용량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이래요. 자, 카카오톡으로 사진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눌러서 보잖아요. 저장한 거는 아닌데, 따로 내가 저장한 건 아닌데 봤잖아요. 그 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거의 저장한 거 용량만큼. 근데 그거를 2번 보고 3번 보면은 계속 늘어요. 찌꺼기가. 이게 찌꺼기예요. 그러면 알약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셔가지고 스마트폰에서도 정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청소해라라고 알약의 청소 버튼을 누르면은 그런 찌꺼기들을 쭉 찾아가지고 지금 청소 가능합니다라고 돼 있고 시스템 캐시, 불필요한 썸네일, 뭐 빈 폴더가 있는지, 내부 캐시가 뭐가 있는지 쭉 하고 있어요. 저는 수시로 해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50메가, 100메가씩 청소를 하게 되는데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엄청난 쓸데없는 공간이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지. 앱을 설치하셔야 돼. 알약. 아무거나 어떤 알약 설치도 따라서 네이버에 스마트폰에 그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알약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알약. 알약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알약이 설치가 돼요.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알약을 실행하셔서 청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기능. 메모리 청소, 저장 공간 청소 이런 거를 해줘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알약 안드로이드 이거 네, 알약 안드로이드. V3는 백신이잖아요. 알약도 백신인데 V3에도 그런 기능이 있기도 해요. 근데 V3는 금융권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저도 V3를 쓰지 않고요. V3는 깔려 있는데 V3는 안 쓰고 알약을 쓰거든요. 네, 알약 안드로이드. 근데 이 V3에 있는 거 이거 지워야 돼요? 안 지우셔도 돼요. 아, 근데 알약은 못 찾겠네. 플레이스토어 앱 다운로드 받는 곳에 가서 알약을 검색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디스크 정리를 아까 조금 전에 해서 마무리를 졌고요. 네, 그럼 불필요한 공간들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마트폰의 경우에서도 뭐 알약이라든지 또는 V3도 저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V3 안에 그런 관리 기능이 있는지 볼게요. V3는요 그냥 백신 기능만 있는데요 관리 기능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는. 그 다음에 V3 모바일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V3 모바일 플러스 2.0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냥 단순히 백신 기능만 있는 것 같아요. 예, 없어요. 그런 관리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들어가면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권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V3가 돌아요. 그때는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시로 검사를 하는데 알약을 한번 실행하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무슨 검사 기능 추가하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하지 마세요. 그 앱을 또 깔으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61일 동안 검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떴네요. 제가 60일간 넘도록 검사를 안 했나 봐요. 그럼 검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앱 관리하라고 해서 앱 정리하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앱 정리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기능하고 메모리 관리하고 디스크 최적화 이런 것만 해주시면은 내부에서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스마트폰용 알약을 설치하셔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관리한다 그러면 내 컴퓨터도 관리를 안 해, 내 스마트폰도 관리를 안 해요. 예쁘게 얼굴을 관리는 잘 하시는데 저는 의외로 얼굴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갖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있어요. 컴퓨터 관리만 잘하는 것 같아요. 다 잘해야 되는데. 예. 자,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설정을 하니까 불필요한 게 뭐냐면은 업데이트 할 양이 많으면 내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를 뭐 수동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작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 업데이트 설정을 해 놓으니까는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동 업데이트 기능도 좀 정지시켜 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복원은 어떤 건지 아시죠? 시스템 복원. 이전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기능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윈도우를 설치했어요. 아량을 설치했어요. 뭐 게임 설치했어요. 쭉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업데이트를 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집 꼬맹이가 뭔가 게임을 한답시고 인터넷상에서 뭐를 설치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컴퓨터가 꿈뻑꿈뻑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애를 잡지 마시고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 게임 설치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면 돼요. 아까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되겠죠. 가장 최근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되는데 삭제를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에 가서 시스템 복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메모를 해드릴게요. 시작을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시스템 도구에 가서 시스템 복원 해줘서 여기서 원하는 날짜, 시간, 그리고 프로그램 목록이 보여요. 뭐를 설치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를 선택해서 복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100% 복원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복원 명령을 걸었더니 복원 명령을 걸면 껐다 켜집니다. 윈도우 상에서 해결이 안 되고 껐다 켜지면서 복원을 해요. 그래서 복원이 다 끝나고 나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나오면 괜찮은데 복원을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럼 복원 시점을 설정한다든지 복원을 하게 되면은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좀 심하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사람이 가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부스러져 가지고 다리를 자른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원망합니까, 운전한 사람을. 근데 컴퓨터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차 부닥치기 전 상태로 되돌리면 돼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사람 세상에서는 시간을, 컴퓨터는 되돌리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 현상 발생하기 전 상태로 돌리면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시스템 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스템 복원 설정을 하면 컴퓨터가 빠르다, 느리다? 느려요. 시스템 복원 설정을 해놓으니까는 컴퓨터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시점을 기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느려져요. 그런데 시스템 복원 설정을 안 하면은요, 컴퓨터가 빨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시스템 보건 설정은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에. 그 보험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어쩔 때는, 저도 보험, 생명보험 가입돼 있지만, 어쩔 때는 아깝죠. 근데 이제 다쳐가지고 무슨 뭐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돌려주거든? 그때는 이제 기분이 좀 편안한데, 평상시 몸이 멀쩡할 때는 생돈 뜯기는 것처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예, 건강보험도 그렇고, 또 다른 보험도 그렇고, 실비보험도 그렇고. 자, 그 보험에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에 가입을 안 했어. 사고가 안 났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다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때 목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기능이다. 보시면 되죠. 검색 공급자하고 몇 가지 좀 정리할게요. 아까 디스크 정리는 제가 했고요. 검색 공급자가 뭐냐면 한번 보세요. 인터넷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러분들 크롬 브라우저 쓰시기도 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쓰시잖아요. 예. 자,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검색할 때 어떻게 돼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검색해요?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검색해요? 화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다 검색해요? 얘가 검색창입니다. 그럼 여기다 또 네이버를 쳐요? 네이버가 나오게 해놓고 검색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되게끔 네이버를 열어놓고 검색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검색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정민 훈장을 검색해보면 빙으로 검색됐네? 빙. 난 네이버로 검색되기를 원했는데 그럴 때 이 검색에 필요한 공급자가 누구냐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거 같이 한번 하세요. 자, 저 끄트머리에 가시면은 안전, 추가 기능 관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보이세요, 여기? 그럼 추가 기능 관리 한번 가보세요. 추가 기능 관리. 어디로 갔다고요? 자, 환경 설정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기능 관리. 이런 창이 보일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자, 검색 공급자. 검색 공급자. 저는 네이버도 검색돼 있고, 구글도 돼 있고, 빙도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라고 구글하고 빙만 돼 있어요? 네이버가 없으세요? 예, 그러면 네이버를 한번 저처럼 추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화면 밑에 보시면 추가 검색 공급자 찾기라고 있을 겁니다. 요 밑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네이버가 있을 거예요. 네이버, 이렇게. 네이버 빠른 검색 뭐 이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얘를 추가하세요. 그리고 기본으로 하세요. 기본 검색 공급자로 지정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네이버고요. 그렇죠? 근데 전세적으로 많이 쓰는 게 구글이에요. 구글. 그래서 저는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빙 세 가지를 설치해 놨는데 이 네이버를 저는 기본 값으로 설정해 놓을 겁니다. 다시 볼게요. 환경 설정의 도구에 들어가서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서 검색 공급자 클릭을 합니다. 지금 추가 검색 공급자를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검색 공급자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위키백과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눌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을 닫고 나면은 이렇게 추가된 목록이 보일 겁니다. 그럼 아까는 빙이 기본으로 돼 있었어요. 빙이. 근데 네이버에다 놓고 기본값으로 설정하라 그러면 네이버가 1순위가 될 거예요. 뭐 구글을 기본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네이버를 기본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네이버 많이 쓰시잖아요. 네이버를 기본으로 해놓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다 됐으면 다 드시면 돼요. 다 됐으면 다 드시면 되고. 자, 이제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정민 훈장을 요 위에 검색창에서 검색했었어요. 아까는 뭐가 검색됐었죠? 빙으로 검색됐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네이버로 검색돼요. 본인도 안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네이버가 아니고 저는 빈 화면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는데 지금 여기 네이버라고 돼 있을 거예요. 밑에 그림에. 기본이 네이버라고 아까 해놨으니까. 근데 갑자기 구글로 바꾸고 싶어. 그럼 검색 글자를 쓰시고 여기다 검색 글자를 쓰시고 밑에 구글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구글에서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와서 네이버에 있는 내용을 보시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검색을 네이버에서 하고 싶다. 구글에서 검색하고 싶다. 그럼 구글에 가서 구글을 찾아서 들어가서 또 검색하고 네이버를 찾아와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 검색창에다가 홍길동이라고 검색을 하면 현재는 구글로 되어 있고 네이버로 바꿔놓으면 네이버가 되고 빙을 선택하면 빙이 되고 내가 편할 때마다 클릭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거나 그러면 이제 네이버로 검색이 되고 뭐로 검색되게끔 내가 편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도구에 가서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서 검색 공급자에 가서 현재는 세 가지만 돼 있는데 추가 검색 공급자를 찾아가지고 빙 아까 추가했고요. 다음도 넣고 싶으면 다음도 추가하시면 돼요. 예. 구글, 빙, 뭐 네이버, 뭐 네이트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를 이제 쓰시는데 검색을 다 해서 추가를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눌러서 이 안에 이제 내가 이제 뭐 아까 추가를 안 했나요, 제가? 잠깐만요. 추가 눌러서 예, 그 다음에 아까 네이트도 추가하고요. 다시 가서 보면은 예,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보세요. 5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으로 네이버로 해놓으시면 편하죠. 네이버에다 놓고 예, 기본값이 다 네이트로 돼 있다 그러면 네이버를 클릭하고 기본값 그러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알아서 쭉 정렬이 돼요. 기본은 네이버로 돼 있고요. 기본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검색을 하실 때 검색 글자를 쓰실 거 아닙니까? 뭐 훈장내라고 하든지 밑에 보시면 네이버, 뭐 빙, 그 다음에 네이트, 여기 다음, 구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내가 편할 때마다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난 네이버로 눌러. 그럼 네이버로 검색하는 거고 이렇게 아무 때나 검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 기능 관리 들어가서 아예 나는 네이트 뺄 거야. 그러면 선택하고 제거. 근데 빙컴하고 빙하고 두 개가 들어갔을 때 빙컴은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하나 빙은 지워요? 예, 불필요하신 건 삭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네이버로 많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 자, 내가 인터넷 실행하면 네이버가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알툴 업데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알툴 업데이트 하실 때, 뭐 V3라든지, V3 말고, 알집이라든지, 이런 걸 업데이트 하시면서, 빙을 홈페이지로 처리해 버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자, 네이버 실행하셔가지고, 잘 보세요. 도구에 가서, 인터넷 옵션에 가서, 요 글자만 바꿔주시면 돼요, 요 글자. 이게 줌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줌으로. 이거를 네이버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를 네이버로 바꿔주시면,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는 인터넷 실행할 때마다 네이버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이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크롬에서 검색을 하면 무조건 구글이 작동됩니다. 구글에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는 구글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여기서 구글로 검색하지 말고 네이버로 검색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근데 기본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네이버로 검색하는 기능이 없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네이버로 검색할 수도 있고 구글로 검색할 수도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지금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로 제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네이버를 실행을 해야 네이버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끄트머리에 가시면 점점점이라고 있어요. 점점점. 여기에 설정 기능이 있어요. 설정 기능에 가서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추가 검색 공급자처럼 뭐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복잡해요. 얘는 좀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 안 쓰시잖아, 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생략하려고 그러고요. 예. 요거는 이제 도구에 가서 그 다음에 아까 뭐 했었죠? 그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갔었죠?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서 여기서 검색 공급자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또는 빙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을 해서 기본으로 설정하시면 그 다음에는 제가 네이버를 열어놓고 네이버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다음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제가 다음을 클릭하고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는 다음에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이 열렸는데 이 다음에서 나는 구글로 검색하고 싶으면 구글을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구글에서 홍길동을 검색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굳이 네이버를 찾아서 네이버를 검색하고 네이버 뭐 다음에 가서 뭐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검색창 그러니까 주소창 겸 검색창이라 그래요. 여기서 직접 검색하는 기능이 있다. 여기서 글자를 쓰면은 검색한 거를 내가 카피를 해서 다른 사진에 붙여가지고 브로그에 올릴 때 어떻게 해요? 검색한 거를요? 예, 이 내용을? 예. 그거는 만약 홍길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네. 검색해서 블로그에다 올리시려면 네. 이 주소를 아. 블로그에다 그냥 쓰시면 블로그에 떠요. 아, 예.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예. 이 동영상 자체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아. 이 주소창만 복사해서 넣으면 네.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아, 예. 예. 실행은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오는 실행이죠. 근데 실행은 뭐냐면은 프로그램 목록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 사용을 하면 돼요. 실행하고 오픈하고 차이가 뭐예요? 오픈하고 실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픈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를 오른쪽 눌러서 오픈 이렇게 해서 직접 얘를 대놓고 너 실행되라 또는 더블 클릭하면 실행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뭐를 실행해야 될지 모를 때는 찾아봐야죠. 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캘쿨레이터죠. 계산기 그럼 칼크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계산기가 바로 나오는 거죠.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 가서 보조 프로그램 가서 여기서 계산기를 눌러야 되는데 그냥 바로 여기 가서 만약에 노트패드 메모장이죠. 메모장 메모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명령을 이름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림판을 실행하고 싶은데 그림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판의 실제 프로그램 이름은 MS 페인트예요. MS 페인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그림판이지만 실제 명령어는 MS 페인트고 그 다음에 메모장은 노트패드고 계산기는 칼크고 캘쿨레이터 줄임말 이제 그런 명령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이 프로그램 목록 안에 없는 것도 있어요. 있으면 누르는데 없을 때는 못 쓰잖아요. 그럴 때는 명령어를 직접 찾아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는 파일을 찾는 경우는 내 컴퓨터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보이죠.
오늘 이주영 선생님 안 오셨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자료를 저장해 놓으셨는데, 어디다 저장해 놓은지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요걸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날짜는 아신대요. 정확하게. 그럼 수정한 날짜를 선택을 해서 그게 만약에 지난 10월 3일날 개천절 때 집에서 내가 만든 거야 라고 검색을 하면은 10월 3일날 작성된 문서만 안에서 쫙 찾아요. 수정한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예.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요. 아래 한글로 저장을 하셨는데 따로 저장을 해서 이름을 저장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어떤 파일을 열어가지고 거기다 추가했대요. 메모 내용을 저장을 하셨는데 뭐 주소록에다 쓰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파일 명이나 폴더 명이나 날짜로 찾는 건데 안에 쓴 내용으로 찾는 거예요, 내용. 내가 유서를 썼는데 뭐라고 저장을 했는데 모르겠어. 근데 그게 유서라고 새로 만들어서 저장한 게 아니라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가정통신문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유서를 쓴 것 같아. 뒤에다가. 이럴 때 이제 답답한 거죠. 내용은 알고 있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렇게 썼어. 근데 어디다 저장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찾아요? 답답하죠. 그럴 때는 아래 한글 있잖아요. 아래 한글. 아래 한글 하면 문서 찾기라고 있어요. 문서 찾기. 이렇게 뜹니다. 여기다가 사랑하는 이 글자를 썼다며요. 이렇게. 그러면 검색을 하면은요. 여기 폴더를 내 컴퓨터 안에서 있다. 내 C 드라이브에서 저장했다고 가정을 하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C 드라이브 안에 모든 아래 한글 파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문서든 뭐든 간에. USB 메모리는 다르죠? USB 메모리는 C 드라이브가 아니죠? 그러면 그 안에 입력해놓은 아래 한글 안에 속에 글자 내용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래 한글에서. 찾고 있어요. 이 안에 아래 한글로 만든 문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사랑하는 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네 글자가 들어있는 자료를 찾는 중이에요. 이거 모르면 밤되도록 헤매도 못 찾죠. 그래 말이야. 잊어버려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뭐라고 저장한지도 몰라. 날짜를 알면 되는데. 예. 날짜를 아는 거는 아래 한글로 찾는 게 아니라 뭐로 찾는다 할까? 내 컴퓨터 창에서 여기 날짜로 찾는 거고 이렇게 찾아서 검색하시면 되고 내용으로 찾는 거는 문서 찾기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엑셀로 저장했대. 엑셀에는 내용 찾는 게 없어요. 아래 한글은 내용 찾는 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계속 찾아봐도 없겠죠? 사진도 그렇죠. 사진도 못 찾죠. 사진도 예를 들어서 내가 파리에서 찍었는데 뭐 홍길순이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찍었어. 근데 사진의 내용이 홍길순인지 홍길동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을 저장하실 때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거는 펭귄이네, 코알라네 알 수 있잖아요. 이름을 붙여라. 예.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을 만들 때 홍길순이랑 파리에서 이렇게 이름을 정하시면 돼요. 날짜를 쓰시고 그러면 내용만 봐도 이렇게 봐도 이거는 튤립이구나, 이거는 해파리구나, 이거는 국화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면 날짜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 네. 천상 열어봐야 돼요. 이렇게 다 열어봐야 돼. 그래서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뒤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근데 사진이 너무 많잖아, 폴더가. 그냥 그래서 만약 홍길순이랑 찍은 사진이 있다 그러면 홍길순을 검색하면 여기다 홍길순을 검색하면 홍길순 파일이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 제가 DSC니까 DSC를 검색해라 그러면
DSC를 좀 찾는 중이에요. 자, 쭉 찾잖아요, 이렇게. DSC로 들어가 있는 거를 쭉 찾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 중에 막 QP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라 그러면 여기서 QP를 검색하면 QP에 관한 게 나오겠죠. 그렇죠. 뭐 초등학교라고 써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촌지 초등학교인지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사진이 막 한 15만 장 되니까 어디 가서 네. 힘들어요. 이게 저 초등학교 졸업 앨범입니다. 졸업 앨범인데 사진이 달랑 2장이 있어요. 저희 때는. 선생님 사진 하나, 우리 반 사진 하나. 근데 그 사진도 우리 반 게 아니네. 남의 반 사진이네. 예? 그때 70명. 옛날에 흑백이지. 뭐 그때 70명 다 했었잖아요. 보통 60명. 그러셨어요? 네. 여기 공덕초등학교. 이 동네는 여기. 예, 공덕초등학교도 제가 졸업을 했는데 그때 보세요. 이렇게 애기도 하나 있고 큰 애도 있고 그렇죠. 이건 남의 반이에요. 저희 반은 아니고 여기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위에 선생님 사진, 아래 우리 반 사진. 딱 2장 붙여가지고 앨범으로 주셨어요. 그때는 다른 앨범들은 다 반별로 개인 사진 찍었잖아요. 네. 저희 때는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래? 해필이면 저희 때만 그래. 달랑 2장으로. 그래가지고 다른 반 앨범을 모르잖아요. 다른 반 친구들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동창회 앨범을 동창회 이제 밴드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는 각 반 앨범들을 스캔을 떠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장을 한 거를 지엔장 남의 반 걸 저장해놨네. 뭐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조그만지. 예. 근데 다 머시마만 있죠? 예, 지집에 하나도 없어요. 저희 때는 4학년 때부터 남자 반 따로, 여자 반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자 반은 위, 남자 반은 아래. 그래서 남학생이 위층에 올라갔다, 걸렸다. 그럼 아주 뒤지게 맞았어요. 그 사춘기가 일찍 온 애들도 있는데 궁금하잖아. 여자애들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거야. 막. 예, 그런 적도 있었어요. 속상하신데? 자, 찍은 거야. 거기 가서? 여기에 우리 그 황 선생님 사진이 제가 이렇게 딱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사진을 이렇게 찍은 청와대 가서. 요즘 인기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 인기가 5% 돼가지고. 예. 인기가 있으면 좋은데 인기가 없어가지고 큰일입니다. 거기 있나? 어쩌다가. 여기 없네. 근데 똥 묻은 개들이 저 묻은 개 나무라니까 그게 문제지. 사진 이름 한꺼번에 바꾸세요. 예. 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해가지고 바꾸잖아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야? 근데 이름 바꾸기 주의할 게 뭐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찍었다면 파리 1, 2, 3, 4, 5, 6 이거는 되는데 얘는 파리, 얘는 뭐 어디 다 이름을 따로따로 만들 때는 안 돼요. 그러게. 하나하나씩 바꾸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경포대를 갔는데 경포대 사진 1, 2, 3, 4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건 가능해요. 블럭 잡아서 F2번 키 누르고 경포대 1 하고 엔터를 탁 치면 한꺼번에 1, 2, 3, 4, 5, 6, 7, 8 탁 바뀌어요. 예, 지금은 해버리면 사진이 망칠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데 F2요? F2번이 폴더나 파일 이름 바꿀 때 쓰는 거거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우리 황 선생님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없네. 제 첫사랑 사진만 있네요. 지집에 아주 미워 죽겠다니까요. 페이스북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안녕하냐고 인사를 했더니 너 누구니 그러는 쌩 까는 거 있죠? 요즘 말로? 예. 나 누구다 했더니 그런 애들 많대. 안 돼. 그냥 사업을 하는 이제 그룹 회장님이 돼서 그런지 저를 이제 안 알아보려고 그런 것 같아.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행복하니까 다행이에요. 여러 가지 사진들 보시면 이렇게 사진 러브, 사진 원형, 사진 하트, 사진 직사각형, 사진 그리드 이런 식으로 사랑하세요, 스탬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놨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름 여기는 지금 5라는 말은 뭐예요? 5명이 찍었다고. 5명이 찍었다고. 6남매, 뭐 이렇게 남산, 뭐 담장과 장독, 뭐 이런 식으로, 뭐 접사. 근데 접사 가로 열고, 뭐 국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좋았겠죠. 그렇죠? 이건 가로등과 소나무. 가위바위보, 뭐 이렇게, 교감. 나처럼 해봐요.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줘주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바위와 남자, 바위에서 만찬을, 부부, 바위와 노인, 뭐 이런 식으로, 불타는 하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든 거예요. 이름을 다 바꿔주셔야 다음에 써먹기가 편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검사하고 조각모음 실행하는 건데요. 검사는 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요즘 디스크 검사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검사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조각모음은 한 번씩 하시는데 SSD 사용자는 하지 마세요. 선생님 노트북 SSD죠? 예. 예, 여기는 조각모음을 안 하는 겁니다. 뭐예요? SSD는 자동으로 조각모음을 해요. 스스로가. 근데 하드디스크 사용자만 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사용자만. 해봤는데 해도 상관없어요? 예,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낭비라는 거죠, 굳이. 예. 지로로 돼 있더라고 조각모. 예. 자,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속성을 가시면 돼요. 그럼 디스크 정리 여기 있었죠? 네. 그 옆에 도구라고 있습니다. 도구에 가서 조각 모음을 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가면 조각 모음을 할 수 있어요. C 드라이브에 가서 속성에 가서. 근데 조각 모음을 실행하고 나면 여기 지금 조각 모음을 실행하는데 일단 분석도 해야 되고 조각 모음을 하겠죠. 주의사항. 조각 모음 실행 중에는 어떤 작업도 하지 말자. 조각 모음 실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심심하다고 인터넷을 하거나 다른 걸 하겠어요. 그럼 조각 모음이 망쳐요. 다시 해야 돼요. 조각 모음 실행은 조각 모음 실행 중에는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화면 보호기도 작동되면 안 돼요. 그럼 조각 모음은 어떤 경우에 하냐?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가 샀는데 나는 아리안글 설치하고 포토샵 설치하고 뭐 굳이 설치한 것도 없고 삭제한 것도 없어. 이런 집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어떤 집에서 쓰느냐? 애기들 허구한 날 뭐 게임 설치하고 삭제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들락날락거리는 게 많은 경우. 그런 경우는 조각 모음 실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가 빨라져요. 조각 모음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내가 살림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설치하면 새 살림이 들어오는 거죠. 또 새 살림이 들어왔어요. 프로그램 설치했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 걸 삭제했어요. 세간살이를 빼버렸단 말이야. 근데 새로운 세간살이가 들어올 때 똑같은 크기로 들어오면 돼요. 자, 한글 2007을 설치했어요. 크기가 100입니다. 얘를 삭제했어요. 한글 2010을 다시 설치했어요. 근데 크기가 150이야. 새로운 버전이 용량이 커요. 그럼 100은 기존 자리에 설치가 되고 50은 다른 데 설치가 돼요. 뜯어져서 설치가 된다고. 사람 같으면 장롱을 사왔는데 반대기는 저쪽에 또 반은 이쪽에 이렇게는 뭐 안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알아서 뜯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예요. 모여 있어야 되는데 내 컴퓨터 상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가나다 순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문서도 가서 보이면 가나다 순처럼 쫙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본다는 착각이지 실제로 이 순서대로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건너방, 얘는 안방, 얘는 베란다, 쟤는 화장실 따로따로 설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기만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지
모여서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는 다 뜯어져 있어요. 얘를 한데 모아주는 기능이 조각모음 실행이에요. 얘는 자주 할 필요 없어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뭐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SSD라고 하는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요. 이 사용자들은 안 하는 겁니다. 얘는 안 하는 거예요. 예. SSD 자체가요. 하드디스크 말고 SSD라고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처럼 쓰는 건데, 얘들은 기계 자체가 알아서 조각 모음 실행해줘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드디스크는 뭔지 아시잖아요. 외장 하드 이런 거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다나와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외장 하드처럼 생긴 조그만 SSD 이런 거. 외모가 그렇게 생겼어요. 크기는요, 명암 크기만 해요. 명암 크기만 해요. 근데 요거를 어디다 꽂기가 불편해. 조금해서. 그래서 가이드를 줘, 옆에. 일반 노트북용 하드랑 똑같은 사이즈 대고 꽂을 수 있게끔 그걸 하나 줘요. 그래서 내 컴퓨터 안에서 꽂으면 되고요. 무게는 한 70g 정도 나가요. 우리 손목시계 정도가 그 정도 나가는데, 예. 그런데 요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회로처럼 되어 있어요. 외모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뭐냐면 컴퓨터를 뜯어서 안에 메인보드 안에다 꽂는 거예요. 근데 얘를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따로 있어요. 우리 강의실에는 얘를 사봤자 꽂을 수가 없습니다. 얘를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아니에요. 이건 성능이 좋은 메인보드, 좀 비싼 메인보드 사용할 수 있어요.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있어요. 그래픽카드 꽂는 자리에다 꽂는 그런 SSD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얘는 지금 1테라가 30 몇만 원 하죠. 비싸요. 아직은 비싸요. 예. 저도 512기가짜리를 샀는데 한 20만 원 줬어요. 비싼 편이에요. 얘는 480기가인데 43만 원이죠. 요게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에서 꽂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에서 꽂는 건데 요거 회로를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근데 얘가 속도가 엄청나네요. 일반 하드디스크가 150이에요, 속도가. 일반 하드디스크가 150 정도 되고요. 일반 SSD가 500 정도 나와요. 근데 얘는 2600 나와요. 그러면 왕 빠른 거죠. 짱 빠른 거예요, 짱 빠른 거.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죠. 현재 중에 가장 빠른 건 3500까지 있어요. 삼성에서 만든 건데 3500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포토샵을 실행해라 그러면 우리는 한참 있다 포토샵이 이렇게 쫙 막 스물스물 해갖고 열리는데 이런 거에다 포토샵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포토샵을 더블 클릭하면 착 하고 나와요. 예.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가 켜지자마자 착 하고 나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런 SSD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조각모음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자, 조각모음 실행하다가 제가 인터넷도 실행했잖아요. 그러면 멈춰요. 하지 마시고 중간에 중지하시면 돼요. 중지하시면 거기까지는 한 거예요. 밥 먹고 와서 나머지 또 하면 되겠죠?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조각모음 실행하는 거 잠깐 살펴봤고요.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조금 더 남았는데 마저 할게요. 자, 우리 97페이지 보니까는 노트북 복구 솔루션 사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브랜드 제품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삼성전자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컴퓨터에다가 윈도우가 설치가 된 상태로 이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만약에 윈도우가 깨졌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불러서 고민하지 말고 전원을 키자마자 F4번 키 누르는 거예요. F4번 키.
삼성전자는 F4번 키고요. LG는 F11이고요. 제조회사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F4번 키를 누르면 이제 복원할 거냐, 백업할 거냐 물어요. 그럼 복원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윈도우를 복원하면은 윈도우 처음 설치됐을 때, 공장에서 생산됐을 때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서비스 기능이 있어서 삼성 컴퓨터가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센터 같으면, 중부 센터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윈도우를 설치해 놓고, 아래 한글 설치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설치하고, 포토샵 설치하고 다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를 껐다가 키면서 F4번 키 들어가서, 이제는 백업을 하는 거예요, 백업. 그러면 그 상태를 컴퓨터에 또 기억을 해 놓는 거예요. 그 상태를 다시 기억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컴퓨터 안에 처음에 윈도우가 설치됐던 환경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설치해서 바꿔놨던 환경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상태로 되돌릴 거냐, 처음 상태로 되돌릴 거냐, 마지막 상태로 되돌릴 거냐. 그거를 삼성전자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LG전자. 또 삼보도 있고. 근데 주연테크는 없어요. 주연테크 컴퓨터는 윈도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다 일일이 손으로 고생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컴팩, 도시바, 델, 소니, 에이수스, 에이서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고, 만약에 삼성전자나 LG전자를 쓰시다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센터에 가져가시면 돼요.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내 컴퓨터가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윈도우가 안 켜진다. 그러면 컴닥터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그러면 서비스센터에 가져가면은 뭐 본인이 가져갔으니까 비용은 안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을 부르면 기사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출장료는 내야 돼요.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복원이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설명해 줘요. 전화 상태로. 전원을 킬 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시면 되고요. 98페이지 보시면은 윈도우가 켜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대요. 그래서 껐다가 켰더니 윈도우가 안 나오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는데, 상황만 들어서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아는 업자가 설치한 뭐 기사가 와가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하드가 불량이 난 거래요. 그래서 하드 자체가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상한 게, 갑자기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가 왜 인식이 안 되냐 이거지. 떨궈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바닥에다가. 그 컴퓨터의 결함인가? 근데 다른 하드는 다 인식을 하는데 그 사용 중인 하드만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 안에 자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사용했던 모든 자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 하드를 사서 윈도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 하면 되니까, 그 하드를 이제 복구 회사에다 맡겨서 기계적 결함이든 뭐건 결함이 생겼으니까 얘를 다시 되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용도 많이 나가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컴퓨터 기계가 이 고장이 난 게 아니라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자, 101페이지에 보면 작업관리자라는 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어요. 그것도 좀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114페이지에 보면 악성 코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악성 코드. 악성 코드 뭔지 아시죠?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악성 코드라고 부르죠. 과거에는 바이러스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해킹 툴, 뭐 스파이웨어, 그레이웨어, 그 다음에 뭐 악성 스크립트, 웜, 뭐 봇, 랜섬웨어 이런 거. 랜섬웨어 또 경험하신 우리 선생님 계시잖아요. 선생님 랜섬웨어 경험해 보셨잖아요. 인질극이에요, 인질극. 몸값을 요구합니다. 안에 있는 자료를 다 압축을 해서 보관해 버려요. 그리고 패스워드를 다 걸어놔요. 그래 놓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다? 못 풀어요. 돈을 내라 그래요. 돈을 보내면 내가 해결해 주마. 근데 만약에 돈을 보냈더니 해결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돈을 보냈더니 안녕 하고
그러면 이제 꽝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 문제는 이 강의실 컴퓨터에 랜섬웨어가 감염되면은요, 이 강의실 컴퓨터 뿐만 아니라 우리 센터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감염돼요. 네트워크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컴퓨터 하나를 쓰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자기만, 근데 여러 대를 같이 쓰는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면 인터넷, 공유기를 다 정지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랜섬웨어에 추가 감염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이상한 데 들어가서 보는 거 아니고 뭐 누가 모르는 걸 보내면 열어보는 거 아니고 이렇게 주의해야 돼요. 과거에 그런 얘기 많았었죠. 아 이게 한우 소뼈인데 좋은 거라고 한번 냄새 맡아보라고 냄새 맡았더니 사람이 쓰러진대요. 할머니가 아 이거 좋은 건데 한번 사라고 향도 좋다고 근데 안에 이제 마취 성분 들어있는 거 그러면 사람은 이제 차로 끌고 들어가서 인신매매하고 예전에 그런 이제 흉흉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데 가서 함부로 뭐를 열어보면 안 돼요. 예. 아는 것만 해, 아는 거. 근데 이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또 공짜로 누가 영화를 주는데 공짜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노래를 하나 다운로드 받으려면 700원, 영화를 하나 최신 영화를 받으려면 4,000원에서 10,000원 이래요. 근데 200원에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최신 영화 뭐더라? 아수라? 아수라인가 뭔가 있죠 영화. 아수라야 뭐야 그거. 정우성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그 영화를 제가 한번 받았어요. 내용이 좀 그렇더라고. 무섭대. 예, 욕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싸움질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애들하고 보기 좀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공짜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로그인해서 접속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다가 이런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놓는 거예요. 영화에다가. 그럼 그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면 자동으로 내 컴퓨터가 엉망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자, 118페이지 보니까 랜섬웨어는 치료가 가능할 거에 했는데 치료가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감염 여부가 있어요. 120페이지. 컴퓨터 갑자기 느려졌다. 컴퓨터 아래 한글을 실행했는데 아래 한글이 한참 있다가 작동되더라. 뭐 엑셀을 실행했더니 엑셀이 작동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인터넷을 들어가는데 뭐가 안 되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자료가 있었는데 없어지더라. 이런 거. 이런 걸 보면은 내 컴퓨터에 바이러스나 이런 악성 코드가 감염됐지 않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윈도우에 있는 가장 강력한 백신, 디펜더 기능. 윈도우 디펜더가 윈도우 MS가 제공해주는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백신이에요. 이것도 강력하거든요. 이걸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럼 이거 하나 하고 V3나 알약 쓰시면 되겠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125페이지 보시면 그레이웨어 치료학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레이웨어라는 게 뭐예요? 자, 그레이웨어는 뭘까요? 저기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약관에 동의했어요. 약관에 동의했어요. 아까 알약을 설치할 때, 알송, 이런 걸 설치할 때, 뭐 모두 설치하겠다 이런 거 같이 나왔죠? 그런 거 그레이웨어. 그런데 그것만 해주면 괜찮은데 요놈들이 딴짓거리를 할 수도 있어요. 네이버도 이걸 해요. 네이버도 이걸 해요. 그러니까 알송을 다 설치하고 났더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 알 모두 설치하라고 나왔었죠? 그런 거. 그러면 내가 불필요한 건데 뭐라고 설치할 수도 있잖아. 확인 누르면. 그럼 업체에서 뭐라 그래요? 해제하고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왜 당신이 선택된 거를 못 보고 그냥 확인 눌렀느냐. 당신 실수다. 근데 소비자는 뭐라 그래요? 네가 왜 그런 거를 거기다가 연결을 해놨느냐 이거야. 소비자들은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내가 필요하면 설치하는 거지 당신네들이 필요도 없는 거를 왜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느냐 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도 다음도 다 그런 거를 해요. 자기네 걸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네이버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다음이나 줌도 하는데, 다른 업체는 어떨까요? 더 심해요. 엄청나게 심해요. 이런 거를 절대로 하시면 안 돼. 그리고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슨 무슨 가이드, 이런 것들, 뒷글자가. 자, 여기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 줄 텐데, 정비 자료실에 가보시면은, 여기 악성 코드 제거하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악성 코드 제거하기. 여기 보시면 오픈 탭, 사이드 매치, 뭐 스폰서 키워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설치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이드 매치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 여기 보니까 뭐 서치, 가이드, 뭐 탭, 뭐 이런 키워드 뭐 이런 거.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일단은 멀리 하자. 그러니까 네이버가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 같으면 믿을만해. 네이버 같으면 믿을만하잖아요. 다음, 구글 같으면 믿을만한데 그렇지 않은 누군가가 좋대. 어떻게 알아? 좋은지 안 좋은지.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 파는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보증서도 없고. 그리고 좀 지하철에서 파는 물건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고. 엄청 어떤 사람 그러대요? 고무장갑 나와가지고요. 고무장갑을 막 당겨요. 아무리 당겨도 안 찢어집니다. 그랬더니 쭉 찢어지더라고. 근데 찢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고 나가더라고.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보지도 말자 이거죠. 이런 말들이 들어간 거,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걸 삭제하는 기능도 나와 있는데요. 자, 128페이지에 우리 강의실도 백신이 돌아요. 여기 보세요. V3. 이 V3가 실시간 검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나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얘를 빼시면 어떻게 돼? 얘를 빼시면 실시간 감지가 멈췄잖아요. 이때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는 거죠. 최소한 실시간 검사를 해놔야 돼. 실시간 검사를 여기 해놔야 누가 들어오더라도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확인하고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최소한 요거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V3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최적화 기능이 있어요. 아까 우리 알약에 스마트폰용 알약에 가서 업데이트하고 뭐 관리하는 거 했었잖아요. 아까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도 최적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디스크 정리 같은 거 했었잖아요. 백신으로 하셔도 돼요. 백신에도 그런 기능은 들어있으니까 정리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날 잡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거를 좀 책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할 겁니다. 이게 뭐 이미지 정보가 이미지가